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검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정녕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널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하나님 말씀 시편 101편입니다. 시편 101편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내가 인자와 공의를 찬송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다.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 생하리이다. 인류사의 세계사 백문백답을 우리가 진행하면서 문화에 대한 내용, 헬라 문화, 또 중국 문화, 인도 문화, 이슬람 문화 하는 이 문화에 대한 내용을 불가불 안해할 수 없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는 것 자체가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어요. 문화라고 할 때에 문화는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없는데 나중에 그것을 시대가 지나서 우리가 문화라 하는 형태를 가지고 어떤 그 형상이 남아있을 때는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은 문명이 되는 거예요. 문명이라 부르는 거죠. 문화라는 여전히 현재적으로는 이게 정체가 없는 겁니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거다 하고 탁 이렇게 나아날 수 없어요. 그러나 지나온 자국을 보면은 이것이 어떤 문화적인 형태였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로 그건 요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어느 문화에 내가 있다라고, 어느 문화를 내가 영향받고 있다라고는 못하지만은 이 문화라고 하는 형태를 지금 객관적으로 말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이 이렇다라는 것을 문화를 형체화시키고 현재적으로 관심도 일반 사람들이 관심도 가지지 않는데 바로 문화라는 것을 형체화시켜서 내가 문화에 대해서 반응하는 내 자신을 객관화시키면서 문화도 객관화시키고 나도 객관화시키면서 어떤 내 자신의 정체성을 문화와 대응해서 내가 자세를 가지게 될 때 바로 내 정체성이 바로 서지 않으면 어림도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 정체성이 바로 있으면 문화라고 하는 이것이 다른 사람들은 말을 못하고 하더라도 나는 문화를 정체화시키고 객관화시키는데 가능성이 있다. 내가 현재적인 상황에서 문화를 정체화시키고 객관화시키지 못하는 것은 내 정체가 분명하지 않다. 내 한 사람의 정체가 있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의 정체를 내가 말할 수 있는 것, 이런 자체를 내 정체성이라 하는 거예요. 내 정체성이라 그럴 적에 분명히 내가 살아온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 살아온 흔적을 두고 내가 정체성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살아온 흔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정체성을 내가 객관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내 정체성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나에 대한 살아온 과거가 없는 것이 아니고 살아온 과거에 대해서 내가 지금 그 살아온 과거와 현재 있는 나를 객관화시켜서 말할 수 없는 내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정체성을 말할 수 있는 어떤 분명한 내 자신이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없기 때문에 헬라 문화, 중국 문화, 인도 문화, 이슬람 문화라고 하는 이 문화 자체가 지금 큰 덩어리로 분명히 이 문화들이 있음으로 현재 인류 사회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누구든지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는 다 하는데 그것 자체에 현재적인 나에게 영향 미치고 있는 이것이 문화적으로 어떤 문화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말하는 거하고 인류 사이에 세계사를 언론하고 역사를 다룬다는 건요 아주 밀접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앞으로 살 것도 분명하게 이 정체성을 두고 또 문화라고 이 분명한 객관성을 두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하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이다 하고 방향을 정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 후손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어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라고 축복을 하든지 저주를 하든지 끊어버리든지 분명한 자세가 내한테 있는 거예요. 자기 자손들에 대한 책임적인 자세를 나타내야 될 것이 분명한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될 것이 자녀를 이 땅에 출생시킨 부모의 도리인 거죠. 그게 책임이죠, 책임. 이것을 다음에 후손들이 살 것에 대한 것이 어떤 것으로 나아갈 것이므로 내가 책임적인 자세로 대응할 것이냐. 그냥 단순하게 내 자손이니까 그냥 무조건 지금 현재 주어지는 가치관대로 내가 할 수 있는 힘만 가지고 그들에 대해서 관계, 자녀라는 관계만 가지고 갈 것이냐. 이런 차이에서 부모로서 아버지의 자세가 있고 부모로서 엄마의 자세가 있는 거예요. 각각 다른 거예요. 각각 다르지만은 공통적인 것은 자녀와 분명한 연관성이 있다는 거고 분명하게 누가 옳다 누가 나쁘다라고 말할 적에 자녀의 근거를 해서 바르게 자녀에게 올바른 대처를 시키는데 아버지의 행동이 바르냐 엄마의 행동이 바르냐 이거는 후손들이 나중에 지나보면요 판가름 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미래를 겨냥해서 앞으로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인즉 자녀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할 수 있는 부모의 중에서 부에 해당되는 아버지가 그에 대한 1차적인 자리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연관에서 우리가 이 개념에서 현재 인류사를 속에서 쭉 넘어오는 이 과정에 내가 이렇게 되어지는 내용을 나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나는 어떻게 받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내가 주어지는 문화하고는 어떤 문화적인 차이가 있느냐 이걸 우리가 하나 객관화시키는 데 하나의 도구가 되는 거죠. 전혀 듣지 못했다. 벌써 올해부터 익혀져 있었다. 뭐 그런 거 있었는지 없었는지 듣기는 들은 것 같은데 그거 내하고 관계없는 것 같아서 그냥 묵살시켰다. 볼 수 있는 다양한 입장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 이런 것이 넘어오면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가 들려질 적에 자기 자신이 자세를 가지는 거죠. 이게 분명히 내하고 관계 있는구나. 나도 아직까지 내가 처음에 들었지만은 또 부모로부터 그래 내려온다 하더라도 내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전에는 몰랐는데 내가 결혼했고 아이를 가져본 적 이게 너무 이야기가 아니구나. 단순하게 부모 때 사는 이야기가 아니구나. 이게 바로 내가 결정해야 될 부분, 내가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구나. 이런 것이 쌓이면서 자녀와 연결되어지면서 계속해서 이어져서 남아있으면 그것이 바로 문화 형태로 남는 거예요. 헬라 문화, 중국 문화, 인도 문화, 이슬람 문화라고 할 적에
현재의 온 인류가 객관적으로 어느 나라 사람들을 붙잡고 나서 4개의 문화가 있는데 적어도 세계사를 안다, 적어도 세계 어떤 뭔가 그 인류사를 좀 더 관심 가졌다 하는 사람들을 각 나라 각국 현재 있는 인류 전체 중에서 발췌를 해서 모아서 그 사람들 다 한 곳에 모아가지고 일시적으로 질문을 한다면은 그 사람들 다 모아놨고 여기 다 모였다 치고 뭐 100명도 좋고 10명도 좋고 뭐 수백 명도 좋고 어쩌든 일이 모아놨다. 일시에 4개의 문화가 현재를 이루면서 온 인류가 살아가고 있는 건 누구든지 아는 객관적인 내용이다. 이 문화들 중에서 어느 문화가 대표적으로 현재의 온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나? 라고 일시에 물어보면 거기서 나오는 답이요, 현재에 있는 인류 문화에 대한 어떤 문화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모으기도 힘들고 괜히 그 질문 하나 때문에 모으려고 하는 그런 것은 뭐 경비 들이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대충적으로 그런 사람이 모였을 적에 대답이 나올 그 대답을 예상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대답이 나오겠어요? 내 문화 중에서 중국 문화를 가지고 우리가 온 인류가 지배되고 있다 이야기할 수 있나요? 인도 문화가 있다 할 수 있나? 인구수는 중국 세계에서 제일 많아요. 단위 그거로 최고 많고 거기서 1억 정도 떨어진 게 인도 문화라. 인도가 지금 중국하고 지금 뭐 거의 바로 가려고 그래요. 인도의 인구 상승이라는 건요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높아요. 큰 인구에 비하면 중국의 인구 비례가 1이라 하면은 만약에 비교하면 1이라 하면 인도는 한 1.2배, 1.3배 아마 그리 되겠어요. 계속 증가하는 속도가 굉장히 경사지는데 중국은 느릿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저 같은 경우에 지금부터 한 4, 5년 전만 해도 중국이 13억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인도가요 9억인가 10억인가 했어요. 그랬다니까. 지금 불과 오래 안 돼요. 10억이 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인도는 지금 13억이라고 그러고 중국은 14억이에요. 불어난 속도가 3억이 불어날 때 3억 내지 4억이 불어날 때 중국은 1억밖에 안 불어나요. 그럼 좀 있으면 역전된다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인구를 가진 나라가 막 인도에서 역전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많은 인구를 가진 그 단위를 문화라 하는 색에서 하나의 통으로 묶는데 여기에서도 이슬람 문화라는 전 세계 인류 가운데 가장 어두우면서 밝혀지지 않아 있으면서도 어떤 테두리면서도 이거 자체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 문화를 통틀어서 밝혀지지 않고 유통되지 않으면서도 분명한 인류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슬람 문화라. 그리고 나머지 이슬람 문화를 경계해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헬라 문화라 한단 말이에요. 인구수로 보면은 중국 한 나라 숫자도 안 돼요. 10억도 안 돼요. 헬라 문화 전체에 있는 종속되어진 사람은요 중국 한 나라도 안 돼요. 그런데 한 나라도 안 되는데 지금은 온 인류 가운데 분명한 이슬람 문화도 아니요, 인도 문화도 아니요, 중국 문화도 아니면은 헬라 문화 될 수밖에 없는 누구나 인정하는 하나의 문화 형태로 지금 인식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헬라 문화라 하는 이렇게 해서 다른 문화를 점령해서 헬라 문화가 역사적으로 예를 들어서 중국 문화가 헬라 문화보다 늦게 나왔고 인도 문화가 헬라 문화보다 늦게 나왔고 그래서 헬라 문화가 제일 먼저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세력이 크고 오래된 그 연대로 때문에 헬라 문화로만 우리가 인류가 영향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요 그거는 어떤 이유가 돼요. 헬라 문화 오래됐기 때문에 그렇다. 또 헬라 문화가 사람이 많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니까 당연히 헬라 문화가 인류사에서 그래 될 수 있다라고 하겠지만은
헬라 문화가 전 인류 가운데 가장 어떤 힘이 있는, 현재적으로 힘이 있는 문화의 형태 되어진 데는요, 오래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어떤 이유라고 하는 딱 하나 딱 찍어서 이 문화 때문이다, 이러한 것 때문에 헬라 문화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나로는 말 못해요. 그러나 하나로, 만약 그 속에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 하면,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인류사 이해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계사 이해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의 입에서 나온, 알렉산더 대왕이 그 말 했다라는 것을 전해지고 있는, 알렉산더의 대왕이 바로 헬라 문화의 어떤 헬라 문화의 전수로 인해서 그리스 출신으로서 즉 헬라 문화를 온 누리에 퍼뜨려야 되겠다 하면서 세계를 정복해 나간 분명한 한 사람의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자료로 남아지는 거예요. 들려지고 자료를 익혀서 알렉산더 대왕이 그런 말 했단다 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것에 연결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에 한 사람이 그 말 했다고 해서 그것이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것이 지금에 이르러서 됐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로 가지고 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하나로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런 요소가 있다. 그거 힘이 돼서 알렉산더로 인해서 헬라 문화가 이렇게 번성되었다라는 것은 모르는데, 그거는 바로 이꼴이다 라고 말은 못하는데, 적어도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 말대로 된 거 아니에요. 되어 있잖아요. 헬라 문화를 통해서 헬라 문화를 계속 넓히자 하는 것에서 이제 동쪽으로 나라를 넓히는 그 알렉산더, 결국 그가 33살의 나이를 요절한 젊은 나이 요절했는데 그 말이 남아서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헬라 제국이 계속 되어지냐?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의 씨라고 볼 수 있는 하나의 지금 현상이,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의 헬라 문화가 전 세계 큰 문화를 다 덮고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나의 예를 든단 말이에요. 요 예를 제가 이 시간에 좀 연결을 하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이 우리의 사람의 말이라는 것, 내가 내 자손들에게 이야기하는 말하는 거나 알렉산더 대왕이 그 말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어요. 사람의 말이 똑같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말을 하면서 이 말이 어느 누구든지 다 관계 있어요. 다 가능해요. 이 말이 앞으로 내 후손들에게 분명히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그런 자세를 가지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런 거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자손들이 뭐가 되든지 관계도 없이 말도 안 하고 지낼 부모가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람의 힘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힘이 있느냐, 자손들에게 부모로서 남기는 그 말이 앞으로 이래 될 것이야 라고 되어진 말이요, 그대로 된다고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말의 힘을 그대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중에 사람이, 내가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만 그러느냐?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대개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어디다가 표현하냐 하면 대개 다 그 표현하는 것을 자기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그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부모의 염원이 자녀에게 이름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짓고 나면은 이름 자체를 가지고 이름을 지었을 때의 부모의 그 자세가 세월이 지나면서 자기 스스로도 이름을 지어놨고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름을 지어놨고도 잊어버리는 것은 그 이름대로 되어질 거 안 되어질 것은 본인에게 있다. 본인에게. 그 이름을 받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름을 지어놨고 계속해서
자녀의 이름에 대한 뜻을 여전히 생각하면서 이 이름에 대한 뜻이 영원히 가기를 바라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의 자리가 만들어지듯이 헬라 문화가 형성되어진 것 같은 역사가 반드시 생긴다. 자녀 이름에 대해서 자기가 집에서 지금도 각 가정에서 부르는 분명히 부모가 염원을 두고 부른 그 자녀의 이름에 대한 것을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야 돼요. 인류사, 즉 내가 살아온 버릇, 내가 살아온 과거의 행적, 국사, 국가가 살아온 그하고 분명히 관계 있는 역사가 바로 개인이 불러주는 개인에게 있는 이름에서부터 이게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런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을 통해서 부모가 되어서 내 자녀에게 자기의 습관, 자기가 살아온 것, 자기가 가진 역사, 자기가 가진 인류사, 요 개념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아이의 이름을 엮는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인류사 이에 세계사 백문백답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내가 현재 살아있는 내한테 아무 관계없는 일이고 이거 뭐 다른 데 있었고 내가 언제 가도 만나지도 못하는 그런 거 갖고 내가 뭔가 영향이 있겠나. 그렇지만은 바로 내가 부르는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요 그러한 관계를 알고 있는 내가 불러주는 이름하고 그런 거 모르면서 관계없는 것으로 해서 불러준 이름하고는요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바로 이것을 인류사의 현재적인 우리가 적용 과정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은 알렉산더를 통해서 헬라 문화의 지금 현재의 영향을 우리가 비추어 볼 수 있다면은 알렉산더의 그 말 자체를 우리는 뭐라 다르게 부르냐 하면은 선지자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적인 것은 앞으로 될 일에 대한 2000년 훨씬 이전에 2000년 지난 지금에서 이래서 헬라 문화에 있던 이런 자리를 알렉산더가 말을 함으로써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자녀를 통해서 내가 각 자녀에게 이름 붙이는 그 이름이 결국에는 내가 선지자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이 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현재적인 내 자신이 개인이 누구든지 자기 스스로서 하는 말에 대한 그 말에 선지자적인 기능이 있다. 이것 자기가 받아들이는가 하고 내가 스스로 그걸 받아들이는가 하고 그거 좀 무시하는가 하고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이건 뭐 너무나 뻔하지. 너무나 차이가 나죠. 수많은 말을 살아있는 동안에 하게 되는데 내가 한 말 땅에 떨어지는 아무도 듣든지 아니까 누가 내가 말을 했는데 제대로 알아듣는지 안 알아듣는지 모르지만 나는 말을 하면서 내가 한 말 자체가 영원성이 있다라고 자기 자신에게 계속해서 그걸 나름대로 훈련되어지는 사람은 말 한마디에 천금이 들어있는 그 무게를 가지고 말을 할 것이고 어제 말한 거 오늘 말한 거 햇말 자기가 금방 잊어버리고 여기서 햇말 저가면 또 다른 말 해버리는 이런 사람들의 말은 결국에는 거짓말 되는 거예요. 거짓말. 요 본문에 지금 글에 나오고 있잖아요. 7절에 보니까 시편 101편 7절에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안에 서지 못하며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이게 성경 말씀인데 바로 개인에게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온 걸음이 살아온 삶이 바로 국사가 되고 자기가 살아온 삶이 바로 인류사가 되고 그 영향에 의해서 내 자녀에게 이름을 붙여주는데 이름을 붙여주나코도 자녀에게 이름을 불러주나코도 그 자녀에게 불러줄 때 그 자세를 자기가 살아가면서 잊어버린다. 그것이 거짓말이잖아. 거짓말이 멀리 있네. 응? 자녀 이름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의 내용들이
보통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 가운데 부모의 마음을 담은 축복이 없는 말이 있나요? 다 축복이죠. 어느 자녀에게서 그거는 뭐 참 부모가 불러준 이름이 아니고 뭐 이래저래 옛날에 참 고아원이나 뭐 참 책임 없이 뭐 불러준 그런 이름도 있을 수가 있죠. 분명히 있지만은 적어도 부모가 불러준다 하면요, 그 부모가 살아온 과거의 삶에서 이름으로 남길 수 있는 그 뜻을 가지고 얼마나 정성스럽게 부르려고 애를 쓰느냐 말이에요. 가장 좋은 이름으로 자기는 미처 그걸 다 이루지 못한 어떤 꿈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자녀에게 최고의 이름을 붙이려고 하는 것이 부모라. 그렇게 붙여놓고 자녀가 살아가는 중에 이름을 뻔히 부르면서도 살아있는 동안에 그 이름의 뜻을 부모가 나타내지 않는 그것이 거짓말이죠. 또 그러한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에 걸어가는 어떤 영원한, 그 자손들이 걸어간 영원한 그 후손들이 대를 이어서 가야 되는데 그러한 대를 축복을 하지 않는다면 역시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러한 거짓말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무슨 어떤 했던 사실을 가지고, 내가 저질렀던 일을 가지고 이걸 뭐 했다 안 했다, 내가 해놨고도 안 했다, 내가 안 하고도 했다, 이런 것이 거짓말이 아니라 자기의 걸음에서 최고의 어떤 그 정성을 가졌던 그 알맹이 자체를 갖고 표현해야 되는 자녀에 대한 이름 자체를 짓는 것, 이것 자체를 남기지 못하는 것도 결혼하지 않고, 만약에 부모가 되지 않고 자녀를 가지지 않고 의도적으로 부모 안 되려고 의도적으로 자녀의 이름을 말하지 않는 것도 거짓말에 들어가는 거예요. 남겨야 되는데, 자녀를 남겨야 되는데 자녀를 남기지 않고 자기 돼서 끊어버리겠다, 이런 건 누가 그 허락했어요? 누가? 인간으로서 그 허락을 내준 사람 아무도 없고, 인간으로서는 당연히 하나님에 의해서 자녀를 생산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의 본부인데 그것 자체를 거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그것도. 여기서 우리가 정리를 하나 해야 될 게, 어디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냐면,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우리가 헬라 문화에 대한 현재적인 이런 요소에 대해서 한 사람의 사는 삶에서 어떤 흔적으로서의 선지자적인 흔적을 우리가 인정한다면은, 분명히 본다면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 선지자라고 불려져서 이름 불려지는 이 자체를 인정 못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성경이라고 하는 이런 자료를 통해서 선지자로 불려지는 자를 인정 못할 이유가 없고, 알렉산더보다 훨씬 더 빨리 살았고 더 먼저 살았는데, 그리고 또 현재적으로 내가 선지자라 할 때 나도 분명히 자녀를 통해서 어떤 분명한 선지자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말을 할 때 말을 조심하게 하고, 이 말이 어떻게 될까 내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 내가 자꾸 적용하고 있으면 바로 그 사람을 선지자적인 삶에 연결을 할 수 있다. 누구든지 가능하다. 바로 이것이요, 인류사 이해에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인류사가 지나왔는데 이 지나온 인류사의 역사가 대단하고 그 양이 방대하고 자료가 어마어마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재 있는 우리가 왜 한치 앞도 있는 인류사의 장래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못하느냐 말이에요. 왜 못하게 됐느냐?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 중에 지나온 과거 속에서 우리가 거짓말을 많이 했다.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이게 응답될 것이라는 자신을 자기가 전혀 하지 못한 그런 선조들 속에서 수많은 일만 잔뜩 남아있는 거에 뒤에 그들이 남긴 말이 오늘날에 어떻게 응답되어졌다, 요거를 찾는 일을 우리가 과거에도 안 해왔고 지금도 안 해오기 때문에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방향을 못 잡는 거예요.
이 훈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인류사. 인류사라고 하는 것은 뭐 때문에 인류사를 하느냐. 앞으로 될 일에 대한 거하고 전혀 접근을 못한다면요, 지난 과거의 역사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인류사 해야 될 이유가 없다. 역사를 해야 될 이유가 없다. 역사를 통해서 과거에 내 습관을 알듯이 습관을 알아서 되어질 일에 어떤 일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반응할 건지 하는 예측이 가능한 내 행동을, 그래서 내가 직장도 나오고, 그래서 내가 가정도 꾸리고 뭐 일을 해도 내 버릇이 있으니까 나는 이런 패턴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어떤 일 속에서 나는 이런 일을 할 것이야 라고 예측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험 안 가는 거예요. 그건 내가 안 해본 거니까. 내가 위험하다 싶으면 내가 안 간단 말이에요. 뭔가 사람 만나도 이 사람 만나봐야 안 되겠다. 그건 내 버릇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모르더라도 내가 버릇을 통해서 저런 사람 만나서 내가 대응할 어떤 이유가 없어. 그러면 사람을 안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끼리 모였는데 왜 인류는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을 못하고 왜 한 걸음 걸 때마다 인류 전체의 걸음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 못하고 있느냐. 전체가 다 거짓말하는 사람의 불에 있다. 우리가 다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의 대통령, 현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이 시간에 하나 더 남기려고 그래요. 박근혜 대통령의 자리를 지난번에도 이제 이 시간에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왜 현재 살아있는 사람을, 왜 선지자적인 말을 하고 있다라는 자세를 왜 못 받아주냐 이거지. 여자로서 대통령 되는 자리도 이게 어떻게 쉽게 예측을 할 수 있고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서 이게 쉽게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아버지가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아무리 정치를 좋아한다 하는 어떤 한 개인이라 해도 그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게 가능했을까? 분명히 아버지가 대통령이 한 딸이 대통령이 된 현재 우리 상황을, 우리나라의 어떤 독특한 상황 자체에 앞으로 미래와 연결되어져서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 우리나라가 전 세계 인류 가운데 독특한 위치, 이런 자세가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을 왜 우리는 살아있으면서 현재적인 우리가 왜 이것을 인식을 하지 않을까요? 내가 거짓말을 해왔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거짓말로 아예 단정을 내버려요. 그러한 정상이 분명히 드러난 것이, 현상으로 드러난 것이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입에서 나온 남자 정치가 한 사람을, 정치하는 사람을 통해서 배신이란 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보통 사람이, 보통 여자가 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닌 분명한 이 배신이라는 단어를 여자가 대통령으로서 말을 했는데, 이런 말을 하는 대통령을 두고 국민들이 배신이란 말을 했다고 그 말을 반박할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을 남긴 대한민국의 대통령, 여자 대통령의 어떤 독특한 자리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통해서 전 인류를 향하는 어떤 위치에 우리 민족이 바라보는 전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지 못하는 하나의 배신된 자리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말한다. 우리가 이 국민들이요, 이걸 받아줄 수 있다. 다른 나라 국민 뭐 하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가능한데 이 일을 하지 않고 있다. 우리 국민들 전체가 나중에 과거에, 나중에 이제 역사에 보면은 제가 지금 이런 내용 자체를 갖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맞아버리면, 내가 말한 내용을 맞는 거 백성들은 지금 모른다. 그러면 지나간 세월을 볼 때 나중에 보면은 우리 국민들 전체가 현재 거짓말 하는 거예요. 몽땅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몽땅 거짓말하는 백성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동시대에 제가 지금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제안을 제가 드릴 때 내 혼자서 그렇는가 하고 지난번에 제가 한 말은 했으니까 그 말이 내 혼자인가 그래 생각했는데 그 뒤에 텔레비전에 나왔어요. 이거 내가 언제 기록을 했는데 기록한 날짜가 7월 12일이야. 7월 12일 7월 12일 정치 옥타곤에 TV에서 나왔는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 표현을 하는데 어떤 그 정치가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와 결혼한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말이요,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이 말을 나는 이 사람이 말하고 내 말하고 같다. 그 사람은 하나의 여자로서의 어떤 결혼 이야기를 이래 하지만 결혼 이야기에서 남자하고 결혼한 것보다 대신해서 국가를 연 것, 그 차이가 있지만 나는 성경을 가지고 있는 목사로서 이런 자리를 볼 때 이미 그러한 자리에 선지자적인 자리로 그걸 대치를 해놨단 말이에요. 대치를. 그건 다른 건 아니라 그것도 자기 이야기가 그 사람 이야기가 그래요.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정치 형태하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 형태가 비슷하다. 그 이야기 아버지 그 대통령 이야기하고 나도 아버지 대통령 연결해서 박근혜 대통령 자리를 특별한 자리로 해서 그런 표현. 여자가 쓸 수 없는 말을 써가지고 온 국민들 하여금 들끓게 만드는데 근데 그 자세가 지켜나가는 자세가 묵묵하게 한마디 말을 하고 나서는 그 말에 다른 말을 첨가하지 않고 그 말이 끝까지 나오는 걸 본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애한테 이름을 지어놓고 애한테 오늘은 이 말 했다가 오늘은 이렇게 지었다가 다음에 가서 바꾸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한 번 뱉은 그 이름에 대해서는 이게 그 평생에 가고 영원히 가는 게 사람이 이름이라. 말 한마디 해놓고 정치 변동에 따라서 이거는 이 말했고 다음에 또 가서 이름 변명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한 번 던져놓고는 그냥 침묵 가운데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할 일이 있다. 현재 있는 대통령을 국민들 전체가 대통령으로서 선지자로 만드는 건 국민들 몫이지 말한 사람의 몫이 아니잖아요. 옛날에 고 김대중 대통령 한번 봐봐요. 평화상까지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했는데 김대중 대통령 혼자서 그래갖고 나올 수 있겠어요? 호남 지역의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 이야기가 그 매주로 파츠로 매주 쓴다 해도 그냥 받아들이는 그 열렬한 지지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김대중 대통령 때문에 그 뒤에 노무현 대통령 지나고 가면서 북한하고 관계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흔적들이 좋지 않는 게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 결국 자살까지 몰고 와서 그 부분을 몽땅 뒤집어 써버렸는데 노무현 중간에서 그 다 뒤집어 써가지고 지금 사장됐으니 다행이지. 만약 그가 살아있어가지고 이걸 캐 나온다면은 아마 김대중 대통령 지금 현재 엄청난 곤란한 지경에 있을 거다. 그런 정황이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노벨 평화상을 받을 정도로 되어진 것은 국민들이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지지하는 국민들이 하면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지금은 안 하려하냐? 거짓말하는 본인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거짓말하고 있다며 인정하지 안 하고 있다며 자기 자녀에게도 인정하지 않고 국가를 통솔하고 있는 하나의 어떤 선지자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은 인정하지 않고 그저 자기 입에서 나오는 대로 책임 없는 말만 가지고 계속해서 공경하는 말만 하고 있던 이런 거짓말하는 자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대한민국이 나아가는 열방의 선지자 자리에 이런 거짓말하는 자는 절대 서지 못합니다. 말씀이 그렇게 하니까 그대로 선포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